배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여는 우리끼리 참여 재판 세 번째 공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모두는 이 재판의 배심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음대로 여는 재판인 만큼 마음 편하게 각자의 판단대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볼 사건은 도둑 뇌사 사건입니다. 새벽 늦게 귀가한 21세 남성 최모 씨는 집안을 뒤지고 있던 절도범 김모 씨를 발견했고 도망가려던 그를 발과 주먹으로 때려 제압한 뒤 빨래 건조대와 벨트로 수차례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끝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최 씨가 한 행위가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먼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개념에 대해 살펴봐야겠습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포함한 방위행위는 형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1항은 정당방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즉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을 지키기 위한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과거에 입었던 침해를 이유로 나중에 찾아가 공격한다면 이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개인적 복수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항, 즉 정당방위를 인정해 처벌하지 않는 것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가 모호하다 보니 해석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 상당한 이유를 사회적 상식이나 일반적 윤리의식에 따른 적정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닭 잡는데 소 잡는 큰 칼을 쓸 필요 없다는 옛말처럼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당방위의 조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과잉방위의 개념이 추가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2항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황에 의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황상 방위행위가 성립해야 함을 뜻하며 2항의 마지막 문구를 보면 만약 방위행위가 성립해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의 경우 무조건 처벌을 면하게 하지만 과잉방위의 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과잉방위의 경우 추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입니다. 이 전제 조건에 해당하면 과잉방위라도 정당방위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조금 모호합니다. 야간이나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대체 오후 몇 시부터 야간이라고 칭할 것이며 어느 정도 놀랐어야 공포이고 경악이며 당황한 것일까요? 이렇듯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조건은 꽤나 까다롭습니다. 이는 이러한 방위행위는 방위를 하면서 폭행 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원래 위법한 행위지만 특별히 벌하지 않는 예외적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으며 그 조건에 대한 해석도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너무 좁게 해석하다 보니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방위행위를 폭넓게 인정할지 좁게 인정할지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와 같은 방위행위를 인정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최구는 집 2층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최구는 가족이 깨어있는 것으로 판단해 엄마라고 외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평소 누나와 어머니가 잠을 자던 방에서 갑자기 한 남성이 튀어나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순간 놀란 최구는 누구야? 라고 물었고 김씨를 도망가려고 시도했습니다. 최구는 누나와 엄마가 자고 있던 방에서 낯선 남자가 나오자 혹시나 가족들을 해친 것은 아닐까 판단해 바로 김씨를 제압하려 했습니다. 김씨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해 제압한 최구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전화기가 있는 1층으로 향하려다 김씨가 기어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러자 도망가지 못하게 완전히 제압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최구는 김씨를 추가로 폭행했습니다. 빨래 건조대로 수에 내리치고 자기 허리춤에서 가죽 허리띠를 풀러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이 소리에 1층에서 자고 있던 가족들이 깨 2층으로 올라왔고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올라올 때까지 약 20분 정도 폭행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이 폭행으로 인해 김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2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가 나오자 그의 친형은 부담을 못 이기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김씨의 조카는 이 일로 삼촌이 뇌사 상태에 빠지고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부당하다고 느끼고 수사기관에 최군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씨는 사건 발생 약 9개월 후 재판 과정 중 끝내 사망하고 맙니다. 최군의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변호인 측은 최군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군의 행위가 당시 발생한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며 최군의 경찰 진술을 보면 누나와 어머니가 사용하는 방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자 순간 성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행위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가족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노력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최군 입장에서는 당시 김씨에게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 또 단순 도둑인지 강도인지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분류는 사후적으로 분류하는 것일 뿐 당시 상황에서 주변 물건을 들어 위협하면 바로 강도가 됩니다. 따라서 폭행의 정도가 과하다고 하면 적어도 과잉방위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검사 측은 최군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김씨를 처음 제압했던 순간까지는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의 행위는 추가적으로 이뤄진 폭행에 불과합니다. 또한 김씨는 흉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현장을 그저 도망치려고 했을 뿐입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고 했던 김씨를 빨래 건조대로 심하게 때려 뇌사에 이르게 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나아가 과잉방위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뇌사에 이를 정도의 폭행행위는 과잉방위를 포함한 방위행위라는 큰 범주를 넘어선 공격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제 배심원 여러분들이 피고인 최군의 혐의에 대해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본 재판은 감경에 따른 형량까지는 따지지 않고 방위행위의 인정 여부에 따른 유무죄만 따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최군의 행위를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최군에게 무죄를 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최군의 행위가 방위행위의 범주를 넘어선 공격행위라고 판단하신다면 유죄를 선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판결을 내리시는 동안 사건 당시 실제로 했던 여론조사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이 사건은 정당방위 인정 여부를 두고 꽤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 업체에서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무죄가 맞다. 즉 최군의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 76.2%, 최군의 행위가 방위행위의 범주를 넘어섰다며 유죄가 맞다는 의견은 10.9%였습니다.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친 결과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론조사일 뿐이고 실제 판결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론조사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스스로의 판단대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판결을 내리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1심 재판부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 진행 중 뇌사 상태에 빠져있던 김씨가 사망해 상해 치사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최근의 행위가 방어 수준을 넘어선 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김씨가 먼저 빌미를 제공한 점,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인 점, 유족에게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1차 폭행으로 치매 상황은 종결되었으며 이후 가해진 후속 폭행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사만 있을 뿐 치매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방위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재판부는 모두 최군의 방위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본 여론조사의 압도적 의견과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군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셨습니까? 어떤 판결을 내리시든 우리끼리 참여 재판에서는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판결이 궁금합니다. 그럼 저는 우리끼리 참여 재판 4번째 공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참맛이었습니다.